네, 반갑습니다. 퀵 GTF 청취 영역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퀵 GTF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섹션 있죠? 청취를 가지고 약간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수험생들이 제일 짜증내하고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실은 청취예요. 나는 문법 때문에 GTF로 갈아탔다. 이런 분들은 있겠지만 청취 때문에 GTF로 갈아탔어. 이런 분들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GTF 강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듣기도 이제 저도 문제를 똑같이 풀고 여러분들처럼 시험도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 이제 연습도 하고 분석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험을 받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청취 문제를 풀었죠. 그러면 이게 패턴이 보입니다. 아, 이렇게 푸는 게 효율적이겠구나. 그쵸? 바로 그 패턴, 그 다음에 이렇게 푸는 게 여러분들에게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전략, 제가 파악한 그 전략을 알려드리는 그 수업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청취가 어렵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누가 얘기한 거야? 물론 어렵긴 해요. 문법이나 독해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GTF만의 청취의 독특한 스타일과 패턴을 알고 있으면 내 영어 실력에서 충분히 몇십 점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청취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청취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세 가지부터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다 맞춘다. 다 맞추는 거 문법에서 하자. 아시겠죠? 다 맞추지 말고 맞출 수 있는 것만 맞추셔야 돼요. 이게 바로 전략이야. 자, 우리가 GTF 청취 중에 100% 다 맞출 거야. 안 돼. 머리도 아프고 되게 비효율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만 맞추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문제 푸는데 임하시고요. 두 번째, 영어 실력과 GTF 청취 점수가 비례하지 않는다. 당연히 영어를 아예 못 듣는 것보다는 잘 들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사실은 영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GTF 청취 점수는 GTF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특한 패턴과 스타일과 전략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영어 실력으로는 GTF 청취만 한 40점 정도 맞을 수 있어. 근데 이거 알잖아. 그럼 한 80점 정도 가능해. 괜찮아. 됐어요? 혹은 반대로 내가 영어 실력 엄청 높아. 나는 외국에서 막 살다 왔고 하지만 GTF 청취 스타일을 모르잖아요? 그럼 점수 안 남아.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저는 이렇게 듣기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도 영어로 나오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접근하세요 라는 걸 말씀드릴 거고요. 청알목 3개명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세하게는 못 알려드려요. 왜냐면 OT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알려드릴 거고 이대로만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3개명 제가 간단하게만 오늘 언급하겠습니다. 1개명입니다. 선택지 분석하세요. 자, 우리가 청취를 딱 보잖아요. 그럼 선택지만 나와 있습니다. 문제도 안 나와 있고요. 선택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지를 일단은 분석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청취를 함에 있어서 거의 30%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1개명대로 안 하면 청취를 잘 들어도 잘 못한다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선택지를 분석하라고 하는데 언제 합니까? 언제 하냐고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문법과 독해와 듣기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문법만 딱 풀어야 돼. 정해진 시간 안에. 그리고 독해는 딱 정해진 시간 안에 독해만 풀어야 돼. 근데 이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푸시냐면요. 문법에서 시간 절약하세요. 그리고 독해 있죠? 독해도 시간이 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독해 시간 절약하실 수 있으시면 절약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안내사항이 나옵니다. 디렉션이라고 해서 예시 문제도 나오고 어떤 남자 성우가요 막 샬랄샬랄 거리는 우리가 듣지 않아도 되는 내용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 시간을 절약하셔서 그때 1개명 이 선택지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분석해야 하느냐? 우리가 보통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7문제 나오고 2는 6문제가 나오는데 그거 다 분석합니까? 다 분석하면 좋습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시간이 없다. 난 청취 진짜 청알못이다. 그러시는 분들은요. 딱 보면 쉬운 선지가 있습니다. 쉬운 선지라는 건 쉽게 말하면 좀 짧은 거. 쉽게 말하면 좀 아는 단어가 많은 선지. 또 쉽게 말하면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은 선지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선지를 고르셔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지를 분석할 때는 순서대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만만해 보이는 것, 즉 쉬운 단어, 짧은 것, 혹은 겹치는 부분이 많은 선지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다 하면 가장 좋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일단은 키워드 표시하시고요. 동그라미 쳐도 되고 밑줄 그어도 되고. 근데 나는 이것보다는 사실 이걸 더 좋아해. 한글로 가능하면 메모하세요. 하지만 짧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 시간도 없는데 한글로 메모를 하라고요? 네. 왜 그러냐? 1개명이 문제 푸는데 30% 먹고 들어가니까. 여기서 망치면 들어도 못 푸니까.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 키워드 표시하면 안 됩니까? 괜찮아요. 하지만요, 실제로 우리 수험생들 시험 보러 가잖아요. 키워드에 밑줄을 그어놔. 막 동그라미 엄청 막 해. 막 성광배로 짝짝 그어. 근데 그것조차 영어야. 그러니까 막상 화자의 말을 듣잖아? 그럼 또 다시 영어를 보니까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수험생들 똑똑하지. 한글을 잘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한글로 간단하게 메모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시험을 보고 우리 수험생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이게 굉장히 유용하고 효율적이다라는 걸 제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트별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시간 관계상 잘 얘기는 안 하겠지만 가령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맨날 장단점 물어봐. 문제에서 이게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거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맨날 장점은 advantage 이렇게 얘기하고 benefit 이렇게 얘기하고 단점은 disadvantage 이렇게 얘기하거나 drawback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는 단어가 정해져 있다니까. 근데 이거 모르고 가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파트별로 자주 나오는 어떤 표현들이 있다 이런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제가 예시 하나 갖고 왔어요. 우리 퀵 GTF 1강에서 풀 건데 미리 갖고 왔어. A, B, C, D.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선지야. 딱 봐도 어때? 길어서 어려워. 맞죠? 하지만 겹치는 부분 되게 많죠. because 다 겹쳐. 그럼 이거 분명히 왜라고 물어볼까? why? 왜? 라고 물어볼까? 왜냐면 그럼 우리 어디 체크하면 될까? 일단 주어가 he. 맞죠? 그가 원하기 때문이야. 그녀와 함께 뭐하길? 뮤지컬을 보길 원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전 여기 밑줄 그어요. her to see the musical. 바로 그녀와 뮤지컬 보고 싶기 때문에. 맞죠? B번은 뭐야? plenty of ticket. 많은 티켓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 가능한. 그래서 많은 티켓에 저는 밑줄 그었어요. 그 다음에요. C번 갈게요. 뮤지컬을 running. 달리다 아니야. 바로 상영되기 때문이야. 오직 이틀 동안만. 그래서 저는 요게 체크했고요. 그 다음 그가 팔려고 하기 때문이야. 그녀에게 티켓을 이렇게 밑줄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그랬죠 방금. 밑줄을 그으면 여러분들아 나중에 들을 때 또 플랜티 오브 티켓 또 영어니까 또 이중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글로 간단하게 해석을 하는 거야. 메모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녀와 함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건 티켓이 뭐해서? 많아서. 이건 뭐야? 이 일만 상영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티켓 뭐 하려고? 판매하려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 문제를 듣겠지. because로 대답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why로 물어볼 거거든. 그러면 그 이유. 그녀와 함께 보고 싶어서. 티켓이 많기 때문에. 이 일만 상영하기 때문에. 티켓 판매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메모하시는 훈련도 할 겁니다. 이거 왜 하냐고? 이렇게 안 하면 들어도 못 푸니까. 1개명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단 1개명 훈련할 거고요. 2개명 있죠? 문제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건데요. 저 이런 거 좀 들으면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 무조건 천체가 엄청 어렵대. 왜 어려운지 알아? 그냥 이런 베이스 없이 듣기만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문제를 잘 들으세요. 문제 몇 번 들려줘? 2번. 일단 한 번 들려줘요. 한 번 들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스크립트를 이제 청자가 얘기하겠죠. 스피커가. 그리고 2번째로 들려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하나? 문제에 보통요. 맨 앞에 의문사가 나옵니다. 의문사가 뭐야? 우리나라의 육하 원칙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있잖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what, where, which, 뭐 이런 것들이야. who, 뭐 이런 거. 의문사 들으시고요. 그 다음 주어가 나와요. 주어, 누군지 꼭 들으세요. 그리고 동사 들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부정어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가령 not, less, 뭐 이런 거, never 같은 거, 이런 거 잘 들으시면 돼요. 막 in, for, 전치사 이런 거 안 들어도 된다고. 왜 그녀가
그를 좋아할까? 그럼 그것만 들으면 돼. 알겠지? 왜 그녀가 그를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부정어구 있다면 부정어구까지 이런 식으로 딱딱 액센트가 있는 그 부분만 들으시면 돼요.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것도 한글로 메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령 이런 거야. Y를 들었어. 그럼 왜? 그녀가, 그녀, 그를 좋아할까? 좋아함? 이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문제를 한글로 적어 놓으십시오. 영어로 적어 놓으시는 거는 저는 좀 비춥니다. 물론 약자 같은 건 적어도 좋아. 짧으니까. 하지만 길게 적는 건 길게 적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선생님 못 들었습니다. 들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뭐라 했습니까? 2번 들려준다 했죠? 내가 이때 딱 못 들었어. 그럼 느낌이 와. 내가 딱 한 번만 더 들으면 잘 들릴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화자의 말이 끝나고 나서 다시 들려줄 때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요. 이거 2번 들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청취 들어가기 전에 뭐 하라고 했어요? 100% 다 맞지 말고 내가 맞출 수 있는 것만 맞추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버리는 거야.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문제에만 집중하는 게 전략이라고요. 오케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2개명 됐어. 여기까지가 50%야. 만약에 2개명까지 잘 안 했다. 그러면 3개명 아무리 그 스크립트를 잘 들어도요. 못 풀어요. 여기까지가 듣기의 반입니다. 마지막. 화자의 말을 당연히 잘 들어야겠죠. 자, 보통요. 대화 순서 혹은 발표나 우리가 뭐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나 익스플레네이션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 말의 순서와 문제 순서가 일치해요. 가령 뭐 1번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2번 문제에 대한 대화가 나올 거고 3번 문제에 대한 말이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순서와 대화 순서, 말의 순서가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 어떻게 해야 돼? 다음 문제를 재빨리 스캔해. 우리 아까 다음 문제 한글로 적어놨잖아. 재빨리 스캔하고 그 문제에 대한 말이 나올 때만 집중해서 들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들어야 할 것만 들어라. 우리 문제 미리 다 적어놨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말이 나올 때 듣고 싶은 것만, 들어야 될 것만 듣고 그 외의 거는 안 들어도 괜찮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문을 100% 다 듣지 않아도 되는 거야. 나한테 필요한 것만 들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선생님 듣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우리 수험생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 못 들었어. 그러면 역시 나는 청알못이 안 되는구나. 아니? 1번에 대한 거 못 들었지? 그러면 재빨리 2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야. 내가 비록 이 문제는 듣지 못했어. 하지만 선생님이 분명히 전략적으로 접근하라 했어. 내가 못 들은 이유는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혹은 문제를 제대로 적지 못해서일 수도 있어. 선생님이 그랬지. 100% 다 맞추는 것이 우리가 전략이 아니라 맞출 수 있는 걸 최대로 맞추는 게 전략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못 맞췄지만 다음 건 꼭 맞추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가장 중요한 마인드 세팅. 어떻게 하라고? 100% 다 맞출 생각 하지 말고 맞출 수 있는 것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발요. GTF 청취가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파트 1, 파트 3는 충분한 전략 가지면 우리 풀 수 있고 2랑 4도 반 정도 풀 수 있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GTF 청취의 제대로 된 프로세스 그 다음 제가 알려준 이 청알못 3개명 있죠? 이대로만 풀면 우리가 문법에서 문제 많이 맞출 거 아니야. 독해에서 어느 정도 점수 확보하면 충분히 고득점 가능하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고요. 저희가 이제 퀵 GTF에서는 이 청알못들을 위한 3개명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이것대로 진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실전 훈련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청취에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3개명만 지키세요.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본 강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